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오늘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떴습니다. 이게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이게 언제쯤이나 기다리셨을 텐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떴습니다. 자, 여러분 딱 받아보시자마자 아마 분양가부터 보셨을 텐데 분양가 어떠셨어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았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지금 3.3제곱미터당 2,230만 원 나왔죠. 그래서 전용 84가 6억 9천만 원에서 7억 9천5백만 원까지, 그리고 전용 101이 8억 3천만 원에서 8억 9천9백구십만 원까지입니다. 자, 어쨌든 분양가가 9억을 넘지 않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40%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분양가가 주변 시세비 얼마나 낮은 수준인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미사 강변 리버뷰자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전용 91이 실거래가 10억 9천만 원에 되고 현재 호가가 11억 8천만 원입니다. 전용 102는 호가가 지금 15억이고요. 실거래는 13억 6천5백만 원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분양가가 좀 올라갔지만 그래도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는 시세 수준보다 낮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점 커트라인 예상해보고 청약 전략도 짜보고 자금 조달 시나리오, 청약 작업 요건 등 다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시작하지 않고 스튜디오에서 시작했는데 저희가 현장은 지난 영상에서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오른쪽 상단에 좀 띄워드릴 테니까요. 그 현장 영상 보고 오시면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교통하고 유해 시설 문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교통은 지하철 9호선 추가 연장 부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추가 연장 부분에서 이 도보로 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까지는 한 1.4km 정도입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걸어야 하니까요. 지하철역은 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서 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송전탑 이슈가 있어요. 송전탑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직선거리 500m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게 좀 걱정인 분들이 있을 텐데 한국전력을 좀 취재해보니까 이게 500m 거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세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이 키우기는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한강 주말이 가능하고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일정을 비롯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하나하나씩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은 특별 공급이 지금 28일입니다. 그리고 일반 1순위가 29일, 2순위가 30일, 당첨자 발표일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 7일입니다. 1월 7일입니다. 2순위는 사실 의미 없기 때문에 특별 공급이라고 일반 공급 1순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특공 신청하시고 일반 공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공 내 중복 청약이 안 되는 것이고요. 특공이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특공이 되고 일반 공급이 되면 특공을 우선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타입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타입 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이게 특화 설계가 적용이 된 건데 전용 84가 11개 타입, 전용 101이 4개 타입입니다. 그래서 15개 타입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 이번에 청약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머리 싸움이 치열하고 전략이 치열할 것이냐? 근데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809가구가 나오죠. 가구 수가 사실 너무 작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타입이 15개라도 아마 경쟁이 정말 치열할 거예요. 일반 공급에서 가점이 몇 점이 커트라인이 되실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청약 전문가 원룡이, 그러니까 박지민 대표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69점이 최소 커트라인이고 70점 초반까지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타입에서 비슷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너무 물량이 많지 않고 각 타입별로 수십 가구에 불과해서 좀 이렇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좀 전략을 세워본다라고 하면 이게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고 했죠. 한강 조망이 보이지 않는 타입과 가구 수가 적은 타입, 그거를 좀 노리면 경쟁률 자체는 가구 수가 그나마 많은 곳보다는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좀 적용되는 부분 볼게요. 이번에 이게 투기가열 지구죠.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 공급하고 서울 2년 미만 거주자, 인천 거주자, 경기도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배정합니다. 이게 입주자 모집 공고문 잘 보시면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가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1순위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 분양권 전매 제한은 이번에 8년입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이거 내년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뜨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그 아파트 단지는 이제
거주 의무 기간이 생기죠. 근데 이게 지금 그 전이기 때문에 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예치금 조건도 반드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데 대부분 아마 가지고 계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전용 8호 이하는 300만 원, 전용 102 이하는 500만 원, 그리고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전용 8호 이하가 250, 전용 102 이하가 400, 그리고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전용 8호 이하가 200, 전용 102 이하가 300만 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전용 101까지 나왔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500만 원,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400만 원,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300만 원 이상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치금 조건 다 충족하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 충족이 안 되신 분들은 당일까지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자정 넘어가기 전에 빨리 이 예치금 기준 충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을 알아봤고 여러분이 가장 또 궁금해하실 자금 조달 시나리오부터 먼저 볼게요. 잔금 때 과연 추가 대출이 더 나올 것이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우선 여기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 9억 이하이기 때문에 나올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잔금 때는 그러면 은행에서 KB 시세 그리고 감정가 아니면은 분양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합니다. 근데 KB 시세는 안 뜨겠죠. 왜냐하면 전매 제한이 8년이니까요. 그러면은 감정가랑 분양가로 중에 선택을 할 텐데 이게 보통은 감정가로들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래에 이게 입주 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보수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보수적으로 우선 분양가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용 101 TB 타입으로 이 분양가 8억 9,990만 원 이걸로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계약금 20% 1억 7,998만 원을 자기 자금으로 마련을 해야겠죠. 그 다음 중도금 6번을 나눠내야 됩니다. 이게 40%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1회부터 4회차까지는 대출을 받는다고 하고 8,999만 원 두 번을 중도금을 나눠냅니다. 자기 자금으로요. 그러면 이제 잔금 20%가 남습니다. 그럼 잔금 20%때 우리는 이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잔금 대출을 받으면 이게 주담대로 전환이 되고 그럼 중대금 대출 40% 받은 게 이제 주담대로 전환이 되면서 추가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는 1억 7,998만 원도 자기 자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죠. 이제 잔금 때 분양가로 대출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를 계산한 거고요. 감정가로 나올 때 한번 계산해보죠. 미사강변 리버브자이를 좀 참고해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니까요. 이게 지금 전용 102가 10월 21일 날 이게 13억 6,500만 원에 거래가 됐죠. 조금 더 보수적으로 12억 원의 감정가가 나왔다라고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죠. 계약금 20% 1억 7,998만 원을 자기 자금으로 마련을 하고 중도금 40%까지 대출을 받고 나머지 두 차례를 자기 자금으로 마련을 합니다. 그러면 입주 때 이 잔금 때 이제 1억 7,998만 원이 남죠. 잔금 대출 때 이제 주담대가 나올 텐데 이때 투기가율 지구니까 40% 나오겠죠. 9억 원에 40%인 3.6억 원, 3억 원에 20%인 6천만 원이 나와서 총 4억 2천만 원이 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도금 대출 40% 3억 5,996만 원은 받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주담대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은 남은 게 얼마죠? 이게 남은 게 6,00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004만 원의 추가 대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잔금 때는 1억 7,998만 원이 아니라 1억 1,994만 원을 마련하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상승 장이나 지금 시장 수준에 있어서는 아마 추가 대출이 더 나오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혹시 입주 때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또 좀 보수적으로 잔금 때 이제 대출이 조금밖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여러분 자금 마련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특공과 일반 공급에 대해서 자격 조건이나 뭐 커트라인 청약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신혼특공부터 먼저 볼게요. 이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요. 혼인 신고한 이후부터 공고일까지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 부부 중에 7년 이내인 분들이 이 혼인 신혼특공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예비 신혼부부는 안 됩니다. 혼인 신고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돼 있어야 합니다. 청약 통장 요건도 있는데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그 다음 예치금 조건 말씀드렸었죠. 그 예치금 조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소득 요건이 있어요. 이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신혼특공은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죠. 그래서 우선 공급은 물량의 75%, 일반 공급 물량의 25%입니다. 그래서 111가구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거의 75%를 소득 기준에 따라서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에게 75%를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이제 소득이 좀 더 좋으신 분들에게 좀 배정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이 분양가가 6억 이상 9억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요건이 좀 더 완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외벌이 120% 이하, 맞벌이 130% 이하였는데 이제는 6억 이상 9억 이하
이게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중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외벌이 130% 이하, 막벌이 140% 이하로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지금 표 띄워드렸죠? 이 표 숫자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홈택스에 가셔서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을 끊어보신 다음에 거기 21번 총급여 항목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신혼특공 당첨자 어떻게 선정하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역에 따라서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서울 2년 미만, 그 다음 경기, 인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득에 따라 나뉘죠. 그래서 소득 기준이 되고 그 다음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인 분들 보시죠. 그러면은 경쟁이 당연히 있겠죠. 그럼 그렇게 경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자녀가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으로 나뉩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1순위, 자녀가 없으면 2순위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자녀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2순위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그러면 그중에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에게 먼저 공급을 하고요. 만약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 신혼특공은 보통 2자녀끼리의 경쟁입니다. 신혼특공 자격 요건이 되는데 3자녀다. 그러면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2자녀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추첨으로 보통 되거든요. 그러면 1자녀거나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생애 최초로 넘어가셔서 생애 최초를 도전해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음은 생애 최초를 알아볼게요. 생애 최초는 혼인하신 분들이 넣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안 됩니다. 이게 혼인 중이어야 가능하고요. 그다음 당연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야겠죠. 과거에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안 됩니다. 세대주여야 됩니다. 모든 공급에 다 포함이 될 텐데 이게 사실 세대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세대주 변경은 이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변경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챙겨두시고 그리고 생애 최초는 세대주여야 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 또 청약통장도 요건이 있죠. 24개월 경과를 해야 되고요. 이것도 예치금 조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5년 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당연히 이 생애 최초도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는 외벌이 맞벌이 이제 상관없이 이 가구당으로 좀 치는데요. 이 가구당 130%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 띄워드렸으니까요. 이 표 참고하셔서 3인 이하는 720만 원 월, 그다음 4인은 약 809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홈택스에 가셔서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끊어 보신 다음에 거기 21번 총급여 항목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직일 때 또 자영업자일 때 소득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저희가 일일이 일관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쳐보시면 될 부분을 휴직 그리고 자영업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관련해서 바로 찾아보실 수 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찾기 힘드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급이 남았습니다. 자, 일반 공급하기 전에 여러분 빨리 청약홈에 가셔서 본인 가점 체크해 보세요. 가점 몇 점인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9점 이상이면은 좀 희망이 있고 그 다음 50점대, 40점대 사실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점 체크해 보시고 그래도 저가점자도 희망이 있죠. 왜냐? 100일이 남았죠. 100일 제곱미터는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바로 추첨제로 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공급 중에 이제 1순위여야 하는데요. 2순위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1순위 조건 한번 보죠. 바로 세대주여야 하고요. 청약통장 가지고 계시면 2년 이상,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돼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통장별로 조금씩 달라요. 모집 공고일 기준 또 전일 기준 다른데 이거는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그래서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 또 청약 저축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표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다음 예치금 조건도 반드시 충족을 해야겠죠.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1순위 여건 되시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요. 세대주 변경하실 분들은 당일까지 변경이 가능하고 당일 이후에 변경, 만약 내일 변경하시는 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주가 1순위를 가져간다는 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헬스테이트 21 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뜰 연내 마지막 민간 분양 물량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입주자 모집 공고문 읽어보시고 판단하셔서 넣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궁금하실 사항 좀 말씀드릴 텐데요. 고덕 강일지구 1지구죠. 그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이죠. 제일 풍경채가 연내에 뜬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연내에 뜨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좀 찾아뵐 거고요. 연말 끝나지 않았죠. 연내에 지금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물량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물량들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경기도권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수도권에 있는 물량도 또 한번 저희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내 집 마련 정말 힘듭니다.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시거나 좀 좌절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희가 새로운 소식들과 또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되는 정보들 앞으로 계속해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릿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